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왜 침체에 빠졌는지, 언제, 어떤 조건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원인 분석과 현황, 회복 가능성, 지역별 전망, 투자 전략까지 완벽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를 따라 3.5%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리는 곧 돈의 값입니다. 돈의 값이 오르면 대출 이자가 상승하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주택 구매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30대, 40대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에 짓눌려 매수를 포기하거나 관망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리는 시장의 가장 강력한 제동장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른바 LTV 규제가 유지되면서 집값의 40%에서 50% 정도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는 개인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합계가 40%를 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결국 대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현금 여력이 있는 일부 상위 계층만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고, 대다수 실수요자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인구 구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2025년이 지나면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됩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의 주택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제 침체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미중 갈등 등으로 다시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내수는 부진했습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였고 가계 소득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거래 절벽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과거 평균 대비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방 대도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구, 세종, 광주 등 주요 도시들은 집을 내놔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2021년 최고점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10%에서 15% 하락했고, 지방은 20% 이상 하락한 지역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신도시 외곽, 입지가 약한 지역은 하락폭이 더 큽니다. 전세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전세 가격은 급락했고 역전세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역전세란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 매매 시장에도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요약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가격 하락, 전세 시장 불안이라는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경기는 어떤 신호를 통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시장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회복 징후가 보입니다. 첫 번째, 금리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역시 2025년 중반 이후 2, 3회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내리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시장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완화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주택 구매를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이 금리 하락 신호를 계기로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 측면입니다. 2021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연간 3,0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고분양가 논란, 건축자재 가격 급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색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에서 2027년 기간 동안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가 현저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지지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처럼 기존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이 시장 회복을 빠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 정책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되면 노후 주거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나고 주변 부동산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목동, 성수동, 분당 등은 재건축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는 지역입니다. 네 번째,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GTX-A, B 신호선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마곡지구 확장,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등 굵직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주거지의 가치를 높이고 거주 수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리하면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재건축 규제 완화, 개발 호재 가시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인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장은 입지 좋은 곳부터 시작되고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건 훨씬 나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 것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의 심리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은 심리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지표나 수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순간 시장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천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2025년 초부터는 다시 10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지수 100은 시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급매물의 감소입니다. 2023년까지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낮추어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특히 강남, 용산, 판교처럼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매도자가 급하게 팔 이유가 줄어들었고 시장에 대한 기대가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청약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부 단지가 미달되기도 했지만 2025년 상반기부터 인기 지역 청약은 경쟁률이 높아지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은 항상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입니다. 청약이 과열되기 시작하면 1, 2년 내로 기존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퍼집니다. 전세시장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 심각했던 역전세난은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바닥을 찍고 2025년 들어서는 일부 지역에서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안정되면 집주인들의 매도 압박도 줄어듭니다. 이는 매매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파트 매매 심리지수, 금리 인하, 급매물 감소, 청약 경쟁률 상승, 전세 시장 안정. 이러한 흐름이 시장의 심리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이미 조용히 반등하고 있고 전체 시장이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움직이는 곳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심리 움직임을 반영해 볼 때 대선이 끝나고 2025년 하반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의 시기가 올 것으로 전문가들 대다수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시장은 최소 2026년 이후로 수도권보다 늦게 회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 방향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추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지원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책 기조는 완화로 정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책 변화는 항상 속도와 강도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경우 부동산 회복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발 정책 등이 현재 예상과 달라질 경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정책도 중요합니다. 보유세, 양도세 완화는 시장 회복에 긍정적이지만 정책 변경이 중단되거나 되돌려질 경우 시장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경제 흐름, 정치 상황, 세금 정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모든 지역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는 여유있고 탄탄하게, 투자자는 신중하고 길게 본다. 이 전략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는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예정 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됩니다. 청약 당첨만 되어도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청약 기회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청약 통장 관리와 가점 계산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섣부른 단기 매매는 금물입니다. 시장 회복이 시작되더라도 단기 급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수도권 핵심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지방 대도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지방 투자는 시장 회복이 본격화된 이후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리츠 등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투자 전략의 기본은 내가 투자하거나 거주하려는 지역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예정된 교통 인프라, 신규 공급 계획, 주변 시세 변화, 재건축 추진 상황, 이런 정보들은 미리미리 파악해 두어야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금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 상환 계획, 여유 자금 등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긴 침체기를 지나면서 조용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신규 공급 감소, 심리 개선 조짐, 정부 정책 완화, 이 모든 신호들이 시장 회복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방 대도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회복장에서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준비한 사람 편입니다.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